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시장이 예상된 반등은 나왔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반등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반등 이유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영상을 자세히 생각해 마지막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지를 못 느끼게 시장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이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부양책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빠졌던 거를 더 이상 그 이상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변동성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패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코스닥 지수 특히 이제 헤드앤숄더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좀 완성이 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930에서 4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는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이후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이전에도 코스닥이 헤드앤숄더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거였죠. 뭘로? 공매도 금지만 연장이 되면 주가는 반드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지 않았다라면 저 이후에 시장은 크게 하락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공매도 금지 연장했으니까 시장은 올라왔고, 이번에 만들어진 것은 말 그대로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헤드앤숄더이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게 깨지고 나면, 이 저점을 깨고 나면 반등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의 어떤 다시 하락이 나온다라면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리고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지수가 올라오니까 뭐 다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제 예측이 틀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뒤늦게 가서 꼭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시장이 막 폭락을 많이 하죠. 그러면 주식 팔고 인버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든지 시세를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은 결국에 과거의 데이터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지수를 특히 보게 되면, 다행히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헤드앤숄더는 아닙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인데, 코스닥 쪽은 좀 그래도 어쨌든 3중 고점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30조 원이 거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좀 올라와서 2조를 좀 덜어내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과거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기관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줄 때는 찔끔 사준다. 잠깐 사주고 그다음에 또 팔아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에 외국인이 좀 매수 들어간 부분들도 역시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기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이것이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는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가격을 보게 되면, 그럼 그 이슈가 끝났냐라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시장이 왜 빠졌느냐라고 보게 되면,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두려워서 매도를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연준이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죠.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일단 급한 불은 꺼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세요. 여전히 오히려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1.4. 그러니까 연준의 발언에 의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죠. 지금 원자재 가격 보게 되면 유가가 지금 64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농산물도 계속 올라오는 추세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국채 금리까지 올라갔다라면 자, 지금 국채 금리가 다시 1.4를 또 돌파를 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1.412까지 와 있어요. 1.5를 좀 위험하게 판단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인플레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미국이 국채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속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연준이 불을 끄려고 한다 하더라도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번에 말을 또 해놨기 때문에 즉 금리 인상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면 예전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연준이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업률이 4% 이하까지 3.5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계속.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즉 장기 채권이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단기 금리는 별로 오른 게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 금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자, 그 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그러니까 19년도죠. 19년 말, 20년도 초반쯤에 그때 시중 금리가 멈춰 있었지만 미국의 10년, 20년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단기 금리, 즉 2년 금리와 10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징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초반에는 볼 때는 미래에 대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죠. 역전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장단기 금리 역전됐을 때 장기 금리 체계가 내려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갑작스럽게 제로 금리까지 내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10년 장기 채권 금리가 미리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올라간다면 과연 그 말이 먹히겠느냐라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연준의 한마디, 파월의 한마디에 비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 그리고 틀릴 수도 있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는 사람들만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뭔가 좀 해칭을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미리 요즘엔 좀 예전 같았으면 ETF가 그냥 쉽게 매수할 수 있었어요. 누구라도. 주식 계좌 가지고 있고 동의만 하면 누구라도 그냥 다 그냥 ETF 쉽네 매수하기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ETF라는 것이 좀 약간 좀 바뀌어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내 돈 주고 내가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불만을 가지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여기 접속을 하시면요. 여기 있어요. 이거 레버리지 ETF 가이드 이러닝 강좌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셔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버스라던가
우리가 약간 좀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을 바에는 저는 차라리 ETF를 가지고 주식과 같이 가면서 지금 해칭을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ETF 가이드를 누르시고 이거 이제 누르시게 되면 이제 그 수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그럼 이제 3,000원 됩니다. 3,000원을 내시고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 수강 신청한 거에 보면 마이 수강 보시면 이제 하는 게 내 신청한 게 나온단 말이죠. 1시간 동안 그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내 돈 주고 내가 하겠다는데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억지로 교육시키면 공짜로 주든가 또 3,000원을 받아 먹습니다. 돈 벌어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3,000원씩도 내야 돼요. 결제를 하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다 받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있죠? 수강 번호 그리고 증권사 제출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나온 그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HTS에서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 뭐 다 달라요. 증권사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우리 여기 키움증권을 보게 되면은 여기 온라인 업무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온라인 업무에 있을 거고 여기에서 잠깐만 온라인 업무가 있네요. 고객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업무 여기 보면 아마 있을 텐데 말이죠. 여기 어딘가 보시면 뭐 모르시면 그 증권사 여기 있죠. 거래 신청 여기 거래 신청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ELW 뭐 ETF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있어요. ETF 교육이수 등록 이렇게 ELW 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레버리지 여기 있네요. 레버리지 ETF ETN 교육이수 등록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그 교육받은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우리가 ETF라던가 ETN을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ETN 같은 경우는 좀 더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ETF, ETN 그 차이점이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영상 끝날 때쯤에 과거에 제가 해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ETF와 ETN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위에 영상 누르시면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요. ETF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ETF는 일단 코덱스라던가 어떤 그런 운용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라던가 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게 ETF다. 그리고 앞에 이제 증권사 이름이 들어간 게 있어요. 뭐 신한, 뭐 어느 뭐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신한 이런 것들 있죠. S&P, VIX 이런 것들이 전부 다 ETN이에요. 앞에 이제 증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ETN이다.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ETN 같은 경우는 이제 ETF에서 하지 않은 뭐 그런 우리 뭐 금, 구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코덱스라던가 타이거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ETF라는 겁니다. ETF는 말 그대로 지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 폭만큼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올라갈 것 같아요. 내가 종목이 자신이 없어. 그냥 지수만 보고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종목을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보통 레버리지를 해요. 시장이 확 폭락을 했어요. 그럼 시장 반등할 것 같아. 근데 주식을 하면 시장 반등한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거 안 올라갈 때 있거든요. 특히 소형주들은 지수가 멀쩡할 때는 지들이 더 잘 가요. 근데 시장이 한번 딱 폭락을 하게 되면 소형주는 수급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 반등이 잘 안 나와 당분간.
아주 골 때리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벗어나시는 분들은 보통 레버리지라던가 코덱스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2배 수익 내는 거잖아요. 지수가 2% 올라가면 4% 수익 내는 거죠. 그렇게 비슷하게 추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주 똑같이 되진 않아요. 한 0. 몇 프로 차이는 납니다만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인버스라는 건 뭘까요? 인버스. 우리가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 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가 무조건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어떤 뭐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이미 고점 징후들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등까지 나와줬다라면 이제는 그 반등을 이용해서 다시 또 하락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빠질 때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면, 공매도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공매도를 하기에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인버스라던가, 이제 S&P 이제 이건 뭐냐면 조금 위험성은 있습니다만은, 신한 뭐 이렇게 보면 S&P 500 VIX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ETN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ETN이라는 거는 약간 좀 시간 가치가 좀 들어갑니다. 이제 이 S&P 500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해서 공포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VIX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옵션 가격을 가지고 책정을 해서 이제 변동성을 사고 파는 건데, 시장이 폭락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폭락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폭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S&P잖아요. 그러니까 VIX 지수니까. 여기 보시면 VIX 지수가 공포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좀 보여드릴 텐데, 요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게 공포지수라고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공포지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공포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공포지수, 이게 VIX 지수라고 해요. 변동성 지수라고도 합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얘는 급등해요. 미국이죠. 미국이 급락하면 얘는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성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초보자분들께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요때가 언제냐면 완전 방심했죠. 우리 이 주식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 삼국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환호 속에 위험이 숨어 있다. 그리고 위기에 기회가 숨어 있다. 제갈량이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뭐 방통 같은 경우, 사마이 같은 경우는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있다.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아주 밑에 깔려 있을 때는 뭘까요?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시장은 하락한다는 예고를 잘 안 줍니다. 그냥 갑자기 변화가 와요. 그때 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뭐 다시 뭐 ETF 강좌 신청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는 늦어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인데, 이때 뭐 공포지수가 이때 VIX 지수로 10,000원에 있던 게 70,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ETN 같은 경우는 그 후로는 계속 빠집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위험한 게 뭐냐면, 극혜가 변동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 상식적으로 봤을 때 VIX 지수가 이때하고 이때 있죠. 코로나 전에 이때가 한 13, 12였어요. 13, 12 정도였는데 지금 20입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VIX 지수를 사고 파는 이 가격도, 그럼 얘도 여기서 이 정도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이 정도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때 그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시간 가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잘못 찍으면 극혜가 변동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흘러내려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런 애들이 이제 미국이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아주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이제 미국이 폭락했을 때 변동성 지수, 즉 VIX 지수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바로 이렇게 VIX 지수가 올라왔던 시점입니다. 그때 12에 있던 게 80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7배, 8배 올라오니까 이때 S&P VIX 지수도 올라온 겁니다. 신한 500045라는 번호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전하게 시장 하락할 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인버스라는 게 있겠죠. 인버스. 그래서 인버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거래량이 많고 뭐 그런 종목들 매매하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코덱스를 봅니다. 코덱스를 보는데 코덱스 200, 인버스 곱하기 2. 그러니까 인버스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인버스에다가 선물 매도를 치는 걸 합성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추종하는. 근데 곱하기 2니까 2배가 되겠죠.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 빠지면 4%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지수가 2% 빠지면 4%가 올라가는 거고요. 지수가 3% 빠지면 6%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인버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인버스를 하실 때 장점은 뭐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띄고 들어가니까 손절하기가 좀 아깝죠. 일단 만원 출발하니까. 그리고 수수료는 조금 있지만 거의 티 안 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별로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덱스 200 인버스를 매매하실 때는 손절가가 필수예요. 예전에도 지수 좀 많이 좀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인버스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곧보스의 눈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절을 안 하면 그렇게 크게 손실 나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왜 손실이 무한대겠습니까? 계속 올라가면 계속 무한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버스는 언제 하느냐?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한계점 왔을 때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걸로 돈을 벌기보다는 저는 좀 보호하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만 갖고 있으면 손실이 그대로 맞아야 되겠죠. 향후에 뭐 우리 제가 볼 땐 7월달, 8월달, 9월달로 갈수록 시장은 더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해칭을 좀 해놓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코드 번호는 252670 정도가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도 있겠죠. 코스닥 인버스 251340. 근데 코스닥은 인버스가 있는데 곱하기 2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양쪽에 좀 섞어서 좀 가지고 계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 예측이 틀렸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바닥치고 올라갈 때 시장이 다시 뭐 지수를 보시고 코스피 지수가 뭐 또 3,300을 돌파한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점점점 하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계속 가져가면서 좀 계속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 내는 방법은 인버스 곱하기 2, 그죠? 그 다음에 VIX 지수가 있습니다만은 VIX 지수는 조금 위협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이 하락하면 결국엔 달러도 상승하게 되겠죠. 아직 뭐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안 밀리고 있는 중에 하나가 아직 환율은, 다른 건 좀 위험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국제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환율만큼은 아직 크게 변동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어떤 시장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래도 환율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환율로서 달러를 매수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해칭이 되겠느냐,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버스 지금 자리가 제가 볼 때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제가 내렸던 반드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저는 시장은 그렇게 좀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많이 매수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지는 않았다. 매수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파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고, 기관들은 더 심했습니다. 잠깐 사주는 척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팔고, 이런 아주 유인 작전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로 너무 너무 급격하게 쫓아가거나 이런 매매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도마리TV 한동 대표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고, 화면 뒷단에 ETF와 그리고 ETN 요 차이를 한번 잘 또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준비한 사람만이 항상 결과물을 취득합니다. 삼성전자도 밑에서 사셨던 분들이 수익 난 것이지 위에서 사신 분들이 수익 난 건 아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마TV였습니다.